안녕하세요. 저는 대운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권은지입니다. 네. 오늘 바쁜 와중에 설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입시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현재 영어에 관련된 입시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을 부족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어떤 학교를 수업을 하던지 간에 지금 여기 수지나 분당이나 그 영어 트렌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내신 수업은 내신 시험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좀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 입시 체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랑 내신 출제 경향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고 좀 더 이제 그 중요한 2021년도 내신 전략에 대해서 영어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머니들 이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현재는 정시보다는 수능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조국 장관 사태도 그렇고 조금 이제 그 내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시 확대가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만 그 좀 전에 이제 부어 선생님께서 얘기하셨겠지만 그 정시에서도 그 내신 비중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 간과하기 힘든 사실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서울대 물론 아직은 서울대 입시 방향이긴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은 보통 서울대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수능에서 이제 당락이 좌우가 돼도 기껏해야 2배수를 뽑기 때문에 결국은 2배수에서도 결정되는 거는 2배수를 뽑아놔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이제 그 비슷비슷한 애들이 결국은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2배수로 뽑아놔도 그 2배수 학생 중에서도 이제 내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실제로 입시 상담을 제가 예전에 이제 재종반에도 있었기 때문에 입시 상담을 했을 때 점수차가 크게 크게 좌우되잖아요. 몇 점, 0점 몇 점에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상위권 애들의 싸움에서는 수능은 비슷비슷하게 들어갈 거고 몇 배수도 아니고 2배수면 사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신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제 내신 관리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도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내신 점수가 안 나와서 정시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입시 방향으로 간다면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점점 더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겪어보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학교도 안 가다 보니까 경각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입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입시 설명회를 다니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금 이제 뭐 입시 설명회를 해도 어머니들도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이제 얻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제 내신 준비를 잘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정시까지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내신 비중이 이제 가장 높지만 지금 조금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 정시에서도 내신 비중이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관리를 3학년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수능 영어 1등급 10%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절대평가 이전에 상대평가에서는 4%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쉬워서 10% 그리고 2019년도는 수능이 또 굉장히 어려웠어요. 갑자기 어려워져서 5%. 그러면서 조금 이제 1등급의 퍼센트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 영어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많이 쉬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작년에 고3도 가르쳤었는데 고3 같은 경우는 EBS 문제집이 이제 주 교재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반영률도 높고 수능에서. 근데 EBS 교재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머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단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단어를 다 주고 해석을 시켜도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수능할 때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출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영어 EBS가 어려워도 수능에서 저 정도의 등급이 1등급이 저렇게 퍼센트가 높으면 영어 시험이 앞으로도 쉬워질 거냐? 그거는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퍼센트는 멀리 땡 퍼센트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점점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3학년 때 보통 EBS 교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결국은 3학년 때 그 어려운 EBS 교재가 내신 교재가 돼요. 그럼 사실은 아이들이 수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내신에서 공부하는 교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이제 내신을 따고 하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서 영어는 앞으로 쉬워질 거야. 영어 점수 따기 쉬울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EBS 같은 교재는 3학년 때, 물론 3학년 때 일이긴 하지만 이게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영어 난이도는 높아져요. 높아지고 그 3학년 때 쓰는 EBS 교재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안 하면 3학년 때 가서 갑자기 너무 어려운 교재를 접하다 보니까 적응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 수능이 어려워질지는 그건 정말 몰라요. 근데 영어 전문가들이 올해 영어 쉬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시험이 어려운 적도 있고 시험이 쉬울 거예요 근데 어려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든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1학년 때부터. 근데 1학년 때부터 습관이 붙지 않으면 3학년 때 가서 갑자기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학년에서 이제 내신 비중은 서성한 같은 경우는 보통 20%, 40%, 40%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통 대학은 이제 1, 2, 3학년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별로 점수가 들어가는데 이제 최소 2점에서 특정 학교는 8점까지, 물론 1, 2등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은 학교, 작은 점수는 2점, 1, 2등급 간에 이제 2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최대 8점까지 적용된다는 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좀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1학년 애들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하는 착각이, 이건 어머니들도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그 1년에 시험을 4번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심지어 정말 황당하게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까지도 애들이 중학교 때처럼 외우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정말 몇 번이나 해요. 그게 뭐냐면, 물론 학교도 안 가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든 감각 자체가 애들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중학교 때는 조금 열심히 외우고 좀 문제 많이 풀고 이러면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어느 정도는 지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시험이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걸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내신은 암기고 수능은 사고력 문제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여기 이제 수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조금 내신, 물론 서술형이라는 이제 포인트가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점점 더 이제 제가 시험을 매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학교건 막론하건 수능하고 내신 문제의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문을 외우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어휘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어법 문제 잘 풀고 빈칸도 잘 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내신이 수능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를 못 풀면 수능 문제도 못 풀고, 수능형 문제를 못 풀면 내신형 문제도 못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은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추론력이 있어야 되고 이해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고, 내신은 보통은 이제 암기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문제 출제 유형을 보시면,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이제 대의 유형, 주제 파트, 문장 요약, 뭐 어휘, 어법,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유형, 순서 삽입 파트, 그 이후에 뭐 일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출제형 보시면 대의 유형, 문장 요약, 어휘, 어법, 문장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그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플러스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보셔도 이제 더 이상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내신 출제 유형과 수능 출제 유형이 거의 100% 똑같기 때문에
그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이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이 내신으로 그냥 암기성이 아니라 수능 기출 혹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같이 대비하셔야지만 내신 문제에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뭐 숙제를 가져와서 교과서 그다음에 뭐 프린트, 주교재 이런 거 가져왔을 때 이거 열심히 외웠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어떤 학원은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세 지문씩, 네 지문씩. 지문이 뭐 예를 들어 교과서가 2개가 들어가거나 거기다가 부교재가 몇 지문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점점 더 학년이 높아지고 이제 시험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지문 수가 많아지거든요. 어떤 학원은 그거를 이제 100% 외우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 100% 외우게 시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 그걸 처음에는 시키다 나중에는 학생들 반발도 물론 있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깨닫고 외우는 것을 이제 없애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외워서는 시험에 고득점, 이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외워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신에서도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실제로 깨달았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문제를 내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의 트렌드의 그 변화를 좀 읽으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신인데가 아니라 내신과 수능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수능형을 대비를 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이제 결국 내신은 수능 문제에다가 소수령이 개입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암기만 하면은 좀 더 수월해요. 근데 외우면 되니까 생각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만 수능 문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 생각을 해야 되고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논리력도 필요하고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글을 캐치할 수 있는 키워드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점점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입각해서 점점 더 이제 그 내신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암기성 문제보다는 논리적이거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문항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이 그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똑같이 이제 더 이상 출제가 안 돼요. 그 어휘가 바뀌는 거는 기본이고 구조적인 것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 내용 그냥 생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없애는 경우. 그럼 이거는 지문을 사실은 외워가면 의미가 없는 지문이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단순하게 단어를 몇 개만 바꾼 지문도 존재하지만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혹은 내용을 없애고 새로운 내용을 깔아버리는 경우는 지문을 외우는 게 무색하죠. 그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글에 대한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독해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지. 너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외웠어. 이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교가 보여주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문의 내용도 변형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어휘 형태, 변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지문의 구조, 그리고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실력을 깔고 가지 않으면 지문의 변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 어법 구조든 어휘 부분이든 내용 부분이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중학교 시험과 다르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객관식만 출제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득인지 실인지 참 아이러니한데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서술형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면 보통은 핵심적인 문장을 단어 나열을 시키거나 혹은 뭐 영작을 시키거나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그냥 보편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기성 서술형 대비도 지금도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해서 한글로 써놓고 이 부분의 단어를 조합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드시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면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비중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지문을 변형시켜 놓고 그 영작을 하게끔 돼요. 그럼 결국은
암기를 하면 맞을 수 있지만 지문을 바꿔놓거나 그 단어를 바꿔서 배열을 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만약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 단어를 쓰다가도 본문에는 이거였는데 왜 단어가 이거 없어졌지? 왜 이게 추가됐지? 하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성 공부 학습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아이들이 절대 서술형에서 고득점을 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유형이 좀 어려운데요. 내용을 애들이 분명 지문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해가요. 분명히 해석도 하고 뭐 문법도 찾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문 긴 거를 주고 심지어 교과서 지문 거의 그 한 페이지를 반 페이지를 다 주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골라서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그 문장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요약을 하는 단어를 몇 개 주기는 해요. 몇 개를 준데 위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또 골라야 되고 그거와 함께 주어진 단어를 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는 또 어법에 맞게 변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도 요구되면서 또 그것을 요약하는 기술도 요구되고 어법에 맞게끔 변형시키는 그 문법 실력도 요구되는 게 그 점점 바뀌어가는 내신 서술형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차라리 이 문장 암기해서 그냥 이제 영작하거나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힘들어도 처음엔 힘들어도 점수 따긴 좋지만 점점 더 생각하고 사고하고 핵심적인 능력을 뽑아내고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핵심적 키워드 추론 능력, 기본적인 문법 능력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반드시 맞추셔서 1학년 때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시지 않으면 1학년 때 솔직히 그 성적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때 가서도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2021학년도 내신 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의 본질은 아까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내신 강의도 오래 하고 수능 강의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점점 더 이제 수능과 내신이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가면서 단순하게 암기를 하기보다는 아이들과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법이나 어휘나 마찬가지 빈칸이나 이런 것들에 밑줄이 그어지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걸 왜 그었을까?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뭐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밑줄을 그을까? 좀 더 수학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학습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이거 밑줄 그어라 했으니까 나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밑줄이 그어서 나올까? 그쵸? 그러면은 그걸 판단하면 다음에 여기에서 시험이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생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는 수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컨텐츠를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어법 어휘, 해석, 독해 이 파트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어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나 뭐 부교재에 나오는 단어에다가 그 단어가 변형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 어휘에 대한 혹은 반의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들 아셔야 돼요. 단어 외운다고 애들이 그거를 또 단어를 또 다 낯설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단어 테스트의 확인 작업은 저도 들어가요. 근데 그걸로는 또 내일 되면 까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시키고. 그래서 제 테스트를 봄에도 불구하고 늘상 아이들이 까먹기 때문에,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휘력과 어휘 추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내신 때도 이제 조금 이제 내신 이제 막바지에는 빼고는 문제 푸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교재를 좀 준비해서 문제 푸는 능력을 좀 강화시킬 거예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어휘 또한 다시 테스트를 통해서 어휘력을 보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점점 수동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밑줄이 그어졌으니까 아니라 이 출제 포인트는 뭐고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가 있다면 각각의 그 5번까지의 선지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다 써서 어떤 문항이 어떤 출제 포인트가
실제로 출제되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끔 이제 수업 방향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조 분석은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 말고 실제로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을 보면은 약간 애매한 것들을 잘 공략해서 문제를 잘 내요. 근데 애들은 어김없이 해석을 다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를 밑줄 그어서 출제를 하면 또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조적인 부분, 문제를 푸는 것 이외에도 어려운 문장 구조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해서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은 연습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중에 하는 거는 이제 뭐 너무나 제가 뭐 당연하게 이건 제공하는 거지만 교과서나 이제 부교재 그것 이외에도 이제 그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시험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고난이도 구문 같은 경우를 1학년 때 말고는 시간이 없어요. 2학년 때 가면 이제 선택 과목도 생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1학년 때 요거는 시중교재를 사용해서 제가 구문 분석을 시키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사용해왔던 실제로 이제 뭐 이 현역 애들 그리고 재수생들한테 사용했던 교재를 통해서 그 문제 푸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 풀어가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글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의 교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식의 테스트가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테스트 방향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외 테스트가 진행된 이후로는 이제 그거는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이제 문자나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제 테스트나 혹은 그 이외에 대해서 과정 이런 것들 피드백에 대해서 좀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암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어차피 지금은 암기하는 시험도 아니고 암기를 한번 해봐라. 근데 애들이 얘기를 해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암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거를 빨리 깨달은 자만이 고득점이 나오고 높은 등급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중학교에 그 타성에 젖어서 내가 조금만 암기하고 문제 조금만 풀면 점수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정말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1, 3학년 비중의 내신 비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뭐 좀 못하면 2학년 때 보완을 해야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시 비중에서도 내신 비중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시험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3년 뒤에 아이들이 웃으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영어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